이보다 더 핫할 순 없다. 전 세계 영화계에서 주목받고 식재료계에서도 최고로 사랑받는 해독의 왕 미나리.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미나리는 특유의 향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채소다. 예로부터 살에는 도토리, 노래는 미나리로 통할 만큼 흔하지만 최상의 영양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미나리. 건강밥상 오늘은 미나리와 함께한다. 오늘 만들어볼 첫 번째 요리. 브리토, 타코와 함께 멕시코 대표 요리로 꼽히는 퀘사디아. 파릇한 미나리가 특유의 맛과 향을 더해준다.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제철 미나리와 식감 좋은 조개가 입안 가득 봄을 선물하는 미나리 두부면 봉골레 파스타. 미나리가 미나리했다.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에 오른 영화 미나리에도 나온 말처럼 미나리는 어디에서든 잘 자라는데요. 그래서인지 미나리의 향긋한 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향긋한 미나리를 듬뿍 넣어 만든 멕시코의 대표 요리 퀘사디아 만들어 볼게요. 소리까지 맛있는 미나리. 신선한 미나리는 줄기가 마르지 않고 끝이 불그스름하면서 속이 꽉 차 있는 게 좋다. 또 단면에 구멍이 없는 것을 고르는 게 꿀팁. 미나리 퀘사디아 첫 번째 단계. 뭐니 해도 미나리는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초물에 10여 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이물질을 꼼꼼하게 세척한 다음 시들어진 누런 잎은 떼어내고 줄기를 가지런히 정리해 손가락 반마디 크기로 총총 썰어준다. 미나리에는 이물질과 벌레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세척에 유의해서 꼼꼼하게 세척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양파, 파프리카도 미나리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자. 냉파의 정석, 집에 있는 채소를 다양하게 활용한다. 고기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데 준비한 고기는 잘게 다져주고 소금과 후추로 조물조물해준다.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낸 후 밑간한 고기를 볶아주자. 이어서 미나리, 양파, 파프리카를 넣어 볶다가 중약불로 줄인 후 토마토 소스와 허브가루도 한데 넣어 수분을 날려준다. 소스는 토마토 소스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어떤 소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스를 볶을 때 수분을 충분히 날려주셔야지 또띠아가 젖지 않으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하세요. 치즈를 뜻하는 스페인어 퀘스에서 파생된 요리 퀘사디아. 또띠아의 치즈를 소복이 깔아주고 볶은 재료를 올려준 다음 치즈를 한 번 더 뿌린 후 또띠아를 덮어준다. 자, 지금부터가 관건이다. 기름 없이 약불에 또띠아를 구워주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눌러가며 앞뒤로 뒤집어 구워주는데 혹시 뒤집는 게 서툴다면 한 장을 반으로 접어 만들어도 좋다. 조금 더 든든한 스타일의 퀘사디아를 원하신다면 재료를 한 번 더 얹어서 2층으로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 소스와 치즈의 환상적인 조합. 거기에 곁들여진 미나리가 향긋함과 개운한 맛을 선사한다. 커피 한 잔에 곁들여진 깔끔한 에피타이저로 또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멕시코로 떠나는 미식 여행은 우리 집 식탁에서 시작된다. 미나리는 특유의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좋은 봄철 대표적인 식재료죠. 미나리의 향긋한 향은 탕이나 국 같은 국물 요리에 참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미나리를 듬뿍 넣은 건강한 두부면 봉골레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대표적인 알칼리성 채소로 꼽히는 미나리. 모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을 청소해주는 혈관 청소부로도 유명하다. 특히 수군, 수연이라 불리며 한약재로도 이미 그 약효를 인정받고 있는데 사계절 내내 재배되지만 봄, 가을에 채취한 미나리가 아삭한 식감이 최고라고. 깨끗하게 손질한 미나리는 4, 5cm 크기로 듬성듬성 썰어 준비한다. 미나리를 손질할 땐 물에 식초 한 큰술을 넣고 미나리를 담가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두었다가 다시 깨끗한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됩니다. 봉골레 파스타의 미나리 버전. 먼저 재료부터 준비하자. 마늘은 얇게 편 썰어 준비하고 파스타면 대신 낮은 칼로리 높은 포만감을 자랑하는 두부면이 들어가는데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건져내 물기를 털어낸다. 물기가 쫙 빠져야 고소한 맛과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난다. 바지락은 소금물에 담가 검은 비닐로 덮어 해감해준다.
바지락을 해감할 땐 소금물에 신문이나 검은 비닐봉지를 덮어서 어두운 환경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 향을 더한 후 미나리와 바지락을 넣어 볶아주자. 봉골레 파스타는 이탈리아 항구 지방에서 치즈의 실증을 느낀 어부들이 조개를 넣어서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오늘은 특별히 미나리와 두부면이 감칠맛을 더해준다. 와인과 페페론치노, 허브가루를 넣고 취향에 따라 자작자작하게 면수를 더해도 좋다. 파스타에 국물이 있는 걸 선호하신다면 두부면을 삶은 물을 활용하시면 더욱더 맛있는 파스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의 산뜻한 맛과 조개 맛이 어우러진 봉골레 파스타. 거기에 푸릇한 미나리까지. 건강 한 접시가 담겼다. 봄이 머무는 자리. 푸른 향과 부담 없는 담백한 맛. 미나리가 나른한 봄날을 산뜻하게 바꿔준다. 미나리는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미나리에 들어있는 퀘르세틴과 캠프페롤 성분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암세포의 발생 및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유암과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미나리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든 잘 자라는 명품 채소 미나리. 재배 지역에 따라 종류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각기 지닌 맛과 향은 단연 독보적인 봄철 최고의 향신채다. 잃어버린 입맛, 매일 먹는 음식이 조금 식상하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행복한 입맛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상상 그 이상의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이제 에어컨을 한낮에 틀지 않으면 좀 덥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호흡하기 좀 어렵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차량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공기를 걸러주는 마스크 역할을 해주는 게 에어컨 필터인데 이 에어컨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운전자들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송풍기를 통해서 퀴퀴한 냄새와 습기 그리고 먼지가 유입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호흡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겠고요. 또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싶다면 내기 순환 모드 버튼을 누른 뒤 주행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외부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약 1.5m, 소화기관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침묵의 대장. 대장은 크게 직장과 결장으로 나뉘는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 이를 통칭해 대장암이라 부른다. 대장 점막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대장 내강의 혹의 형태로 돌출한 것이 바로 용종인데 대장 용종 중 일부가 암으로 발전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장에 생긴 암을 대장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생활이 서구화되고 식습관이나 이런 거가 육류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그거와 밀접한 관련이 되면서 발생률이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특징적인 암종입니다. 20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대장암. 우리나라에선 매년 3만 명 정도가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는데 악성 종양 중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암이 바로 대장암이다. 발병 위치도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리 없는 침입자 대장암. 오늘 TV 주치에서는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대장학문외과 이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대장암인데 우리 몸에서 소장 다음으로 긴 소화기관이 대장입니다. 먼저 이 대장의 정확한 위치와 구조,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보죠.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체 내에서는 1.5에서 1.7m 정도의 길이를 보이고 평균 직경은 5cm 정도 됩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실제 영양 흡수와는 무관합니다. 보통 수분이라든지 무기질, 일부의 비타민 흡수에 연관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대변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장암은 이런 대장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건데요. 대장암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는 대장의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 종양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대장벽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그림에서처럼 안쪽에서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쪽인 점막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이 선암으로 되어 있고요. 극히 일부에 있어서 육종, 림프종, 편평상피암 그리고 다른 곳의 암종이 옮겨온 전이성 병변 등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암이 발견되는 위치도 여러 군데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가장 많이 발견되는 군데는 어디인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빈도를 보면 가장 호발하는 위치는 직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바로 근위부인 구불결장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환의 원인이 보통 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경우에서 비롯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대장암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발생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소화기암은 공통적으로 여러 발병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통적으로는 고령화되면서 나이도 분명히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 많이 알려진 대로 과도한 육류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상대적으로 식이섬유를 덜 섭취하는 것, 비타민 D라든지 칼슘 섭취의 부족, 그리고 지나친 음주, 식생활에 있어서도 태워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즐겨하는 거친 조리 방법들이 등이 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과체중, 비만, 운동 부족, 또 일에 바빠서 휴식이 없는 생활 등등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빼놓을 수 없는 문제 하나, 가족력도 중요한 원인 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장암 환자 다른 암에 비해서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발생 현황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 증가율은 세계 1위입니다. 2016년도까지만 해도 그 암 발생률에 있어서 남자에 있어서 위암, 폐암 다음으로 대장암이었고요.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 갑상선 다음으로 대장암이었는데 2017년부터는 남녀 공통으로 대장암이 위암에 이어서 전체 2위를 차지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장암이 초기 증상이 없다고 하던데 증상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대장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이 부분이 큰 장기다 보니까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특징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크게는 우측 대장암 그리고 좌측 대장암으로 구분할 때 우측 대장암은 상대적으로 직경이 조금은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큰 병변이 발생했을 때 근위부인 소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설사라든지 소화불량, 그로 인한 복부 팽만, 심하면 그걸로 인한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암종은 자라면서는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그쪽으로부터 출혈, 그러다 보니까 빈혈에 의한 그 연관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영양 흡수가 적다 보니까 체중 감소도 나타나고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근력도 감소하게 되고 덩어리가 커지면서 직접적으로 만져지기도 합니다. 좌측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장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뭔가가 자라나면 내경을 막아서 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변습관의 변화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변비, 장폐색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있어서는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늘 장벽에 붙어 있는 거가 배변을 함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잔변감을 느끼고
배변 후에도 곧바로 다시 화장실 가고 이렇게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혈변 역시 치핵으로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것까지도 있는데요. 그중에 병원에 가시면 쉽게 할 수 있는 수지 직장 검사, 직장 수지 검사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항문을 통해서 직장까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직장 병변에 한해서만 감지해낼 수 있고요. 병원 검사의 시작은 대개는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분변 잠혈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 오른쪽에 대장 조영술은 항문을 통해서 바륨이라고 하는 조영제를 불어넣고 대장의 점막이 코팅이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애플 코어 사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벽에서 뭔가가 생기고 자라나와서 내경을 좁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를 베어 물고 남은 것처럼 보이는 애플 코어 사인이 대장암의 표식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앞서 말씀하신 검사법 외에도 우리가 그 대장 검사 방법 하면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만큼 많이들 하고 있는 검사법이고요.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검진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병변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또 직접 볼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취해서 확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병변 자체가 조기암이거나 이런 상태에서 용종이든 조기암이든 치료 내시경적으로 용종절제술, 또 점막절제술, 점막하절제술 이런 그 술기를 시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암종이 커져서 내경을 막고 있는 어떤 폐색 상태다 그러면 내시경을 통해서 스텐트를 넣어서 그 병변을 펴줌으로써 폐색된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밖에 좀 더 대장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대장암 검사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림 보여지는 게 이제 버추얼 콜로너라고 해서 CT 사진을 계산을 해서 이제 내시경 그림으로 바꾼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요거는 장관 안쪽으로 어떤 처치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어서 어떤 지병이 있어서 장 청소하는 액을 드시기 어렵다든지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신 분들에서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초음파, 복부를 통해서 초음파, 또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병변이 확인되면 복강 내 간전이나 흉부 쪽으로 폐전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를 찍으실 수 있고요. 직장암에 있어서는 특히나 주변에 비뇨생식기 계통의 기관, 장기들과의 연관성, 또 주변의 임파선 전이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MRI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전신으로의 전이나 수술 후 상태에서 추적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 전이 재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ET-CT가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네. 대장암 검사 방법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또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을 진단하는 검사법으로는 암 태아성 항원이라고 해서 CEA 종양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아식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단백질인데요. 암종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상승을 하고 염증이 있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할 때도 동반해서 상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추적 검사처럼이나 그 전 검사 수치와 어떤 변이, 이 추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장암 검사에 있어서는 재발이나 전이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검사법만으로는 대장암을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대장암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장암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유전적인 취약성,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존재하는 발암물질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대장 점막의 세포에 변성이 일어나 대장에 용종이 발생하고 이것이 점차 악화돼 그 일부에 암세포가 발생하게 된다. 더 진행되면 대장벽을 파고드는 침윤성 암이 되고 나중에는 대장 이외의 다른 장기로 암이 퍼지게 되는 전이성 암으로 발달하게 된다. 어떤 불편함이 있으셔서 저희 병원 오시게 됐죠? 평소 때보다 화장실도 좀 자주 가고요. 속도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왔습니다. 최근에 체중 변화 같은 게 있으셨나요? 예, 얼마 전부터 체중이 조금 줄었습니다. 변 보실 때 피가 묻어 나오거나 그런 거를 보신 적 있나요? 가끔 피도 조금 묻어 나오고 변 굵기도 좀 가늘어진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장 내시경은 안 했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 대변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수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기검진을 하면서 대장암이 발견되곤 한다. 평소에 배변 습관에 변화가 달라진다거나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묵직한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5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상 대장 내시경은 안 하시고 지내시다가 분별 자면을 검사해서 양성으로 나와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내시경으로 봤을 때 구불결장에 한 3cm 정도나 되는 암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대장 내시경이 일종의 동굴 탐험이나 마찬가지라 그 안쪽에서만 보는 거고요. 입체적으로 더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복부 CT 그리고 전신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폐CT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장암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구불결장과 직장.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다. 항문 직장 수지 검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대장암의 진행 정도 확인 및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해서는 대장 조영술이나 내시경, CT와 MRI, 경항문 초음파 등을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 퇴원하시고 댁에 가셔서 어떻게 컨디션은 잘 유지하셨나요? 예, 조금 불편했지만 가벼운 운동하면서 약 먹고 지냈습니다. 지내시는 동안 상처가 덧난다든지 또 변 보실 때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다든지 그런 건 없으셨나요? 예, 한 번씩 확인했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었고요. 대변을 자주 보는 편이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식사하실 때 혹시 반찬 제한하셨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이틀 죽 먹고 그다음부터는 평소처럼 식사했습니다. 섭취하는 칼로리 총량이 크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높을수록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대장암은 고지방식, 육류 섭취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이분은 상행결장암, 즉 우측대장암으로 결장 우반절제술을 지난주에 받으셨고요. 수술 후 이틀 차에 무사히 회복하셔서 퇴원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오셔서 상처나 이런 거에는 무사히 잘 나으신 상태고 조직 검사 결과 봤더니 애매하게도 임파선 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요. 요새는 약제나 이런 것들도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시면 되게 걱정들 하시는데 무사히 다 그걸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암은 일찍 발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용종 절제술을 통해 절제가 가능한데 늦게 발견하게 되면 점막 하층보다 더 깊숙이 암세포가 침범해 대장을 절제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된다. 더욱이 항문 근처의 암일 경우 항문 주머니를 차고 살게 될 수도 있다. 다행히 최근엔 몸의 흉터를 최소화하고 통증도 적은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일상으로의 회복도 빠르다. 아시다시피 대장암은 어쩌면 작고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작은 용종에서 출발합니다. 용종은 그 자체가 암의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내시경적인 검사로 발견만 되면 그 현장에서 용종 절제술 또는 조직 검사만으로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간과되고 커지고 뿌리내리게 둔다면 수술적인 방법 또는
더 원격전이나 이런 병변으로 갔을 때는 수술로서도 불가하고 전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도 동원해도 결과가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장암 초기에는 두드러진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견 또한 쉽지 않다.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특별한 징후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대장암의 발병률을 올리는 만큼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로 대장암의 공포에서 벗어나보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대장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대장암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이 대장에서 어떤 암세포가 추정되는 게 생겼다면은 그거를 떼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대장암의 확진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검사에 의해서 대개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취해지죠. 직장암 같은 경우는 경학문을 통해서 직접 또 수기로 취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병리과로 이송이 되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해서 암세포가 발견이 돼야 확진이 되는 겁니다. 병리과 선생님들이 조직을 받으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기도 하지만 요 현미경 사진에서처럼 이거를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특유의 염색을 시행을 하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세포를 다른 조직으로부터 차이가 나도록 구현을 함으로써 암종세포를 찾아낼 수 있고요. 정상세포에 비해서 오른쪽에 암종세포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선종들은 점차적으로 규칙성이나 이런 정렬이 깨지면서 조금은 모양 자체도 불규칙하고 거칠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대장암을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대장암의 약 80에서 85%는 선암입니다. 대장벽, 그중에서도 가장 안층인 점막에서 출발하는 암종이고요. 그 외에 드물게는 육종, 유암종,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또 림프종, 평평상피암, 전이성 암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암 치료가 아니겠습니까? 대장암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장암의 치료는 크게는 수술적인 치료법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법이 가장 근치적인 절제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삼고요. 수술법 외에도 조기 암일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절제술을 통해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원격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신 항암 화학요법을 써야 되고요. 직장암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를 동원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은 더 나아가서 환자로부터 취해진 적출물에서 조직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석을 하고 항암제와의 매칭을 통해서 미리 적절한 항암제를 선택하는 표적 치료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경우에 시행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받아야 되는 건지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방사선 치료는 보통은 직장암에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직장암에 있어서도 병기가 1기라든지 1, 2기 정도 되면 수술로서 충분히 완치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동원할 수 있는데 직장암에 있어서 2, 3기 또는 4기일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서 종양의 범위를 줄인다든지 혹은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전신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치료 기간으로 본다면 약 6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환자의 컨디션 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치료 기간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고요. 힘든 내용이 아닙니다. 통원 치료하면서 평일만 일주일에 평일만 통원 치료하면서 실제적으로 방사선 조사하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네. 대장이 장기 자체가 워낙에 크고 또 발병을 할 수 있는 부위도 많다 보니까 수술 요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요법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왼쪽의 그림처럼이나 대장은 복강 내 전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장관막까지 포함하면 완전히 덮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인접해 있는 장기나 장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시행되는 수술 내용 또 영역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윗 그림처럼이나 종양이 오른쪽에 있다. 상행결장이나 맹장이나 간 만곡부 이런 쪽에 있다 하면 결장 우반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요. 횡행결장에 국한돼 있다. 그러면 횡행결장 절제술 왼쪽 그러니까 비장 만곡부나 하행결장 이런 쪽에 국한돼 있다. 그러면 결장 좌반 절제술을 시행하고 구불결장에 있다. 그러면 전방절제술, 구불결장 내지 직장 쪽에 있다 하면 저위전방절제술. 그리고 항문에 인접해서 있고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 후에도 살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직접 항문을 침습했다든지 관략근을 일부 살려도 항문 고유의 기능인 그 단속 기능이 되지 않는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항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복회음 절제술이라고 해서 항문까지 포함해서 절제를 하고 근위부 장을 왼쪽 복벽에 인공항문으로 유치하는 수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수술법이 진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 대장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장암 수술을 개복 수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개복 수술을 하다가 이제 복강경 수술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와서는 구멍 하나로 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로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최근에 있어서는 무흉터 수술이라고 해서 요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 개구부, 즉 장관과 연관에서는 항문을 통해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하고 복강에 접근을 해서 적출물이나 이런 박리를 다 한 다음에 문합을 항문을 통해서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흉터가 전혀 생기지 않은 절개창이 아예 없는 이런 수술이고요. 여기에 차례대로 네 환자분의 배가 있는데 이 뱃속에서 벌어진 수술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온 적출물은 아래 그림과 같은 공통적인 적출물을 드러낸 수술들이 이렇게 발전해 오게 된 겁니다. 네. 뭐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복강경 수술만 해도 흉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이제는 무흉터 수술까지 있는데요. 복강경 수술 또 무흉터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거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수술이고 관심을 끄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2009년도 3월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대장암 수술에 적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수술에 다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에 있어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병기가 많이 진행됐거나 전이가 된 환자 그런 조건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괄적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과 무흉터 수술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복막의 절개창이 작게 되면서 복막 손상이 작습니다. 수술 환자가 수술 후에 통증을 느끼는 거는 복벽 절개창이 클수록 그 손상이 클수록 통증은 크게 느껴지고요. 오래 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적고요. 아프지 않으니까 일찍 침대에서 내려와서 고동을 하게 됩니다. 또 아플 때 소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소모도가 분명히 줄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조기 거동이 되고 조기 식이가 되고 하면 조기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병원에 더 있을 이유도 없고 하니까 병원비가 줄어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절개창이 작다 보니까 또한 수술창과 연관된 탈장이 된다든지 수술에 유착이 된다든지 거기가 이게 벌어짐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도 적어지고 미용적으로 볼 때 흉터가 적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면 미용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개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서 고령 환자들에게 더 적합한 그런 수술법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실제 수술 사례를 통해서 예후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수술을 해오면서 만났던 환자분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특이적인 환자였습니다. 2017년도 2월에 동시 발견된 3중 직결장암이었습니다. 오른쪽 상행 결장암, 그리고 왼쪽에 구불 결장암, 그리고 직장암이 동시에 같이 있었던 환자고요. 이 환자에서 무흉터 수술, 소개해드린 대로 항문을 통해서 접근하는 단일공 복강형 수술, 술식으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 50개월이 경과한 상태고요. 수술 후 6차례 정기 추적 검사를 했음에도 재발이나 변이, 전이 소견 없이 자전거나 이런 것도 타시고 잘 생활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 개인적인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월드 퍼스트고 유니크한 케이스라서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참 이 대장암이라는 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환이니만큼 평소에 관리를 잘 해줘야 할 텐데요. 대장암을 막으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대장암을 막으려면입니다. 이미 왔을 때는 조금 늦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늦은 건 아니지만 일단 4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옳게 먹고 담배는 끊고 운동을 하셔 이거고요. 또 하나는 뚱뚱하면서도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을 안 한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도 쉽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검사법이나 치료법 모두가 많이 발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병원을 찾으시고 상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심한 변비는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제 대답은 X입니다. X인가요? 네. 변비라고 하면 어쨌든 장관 안에서 변이 오랫동안 머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비워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만약에 변에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 그럼 발암물질이 점막과 접촉을 하면서 계속 작용을 한다. 점막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또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변비 그 자체가 대장암의 원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또 다만 그 변비 자체는 어떤 많은 불편감을 유발을 하고요. 또 합병증도 유발을 합니다. 또 오래 머물면 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치핵이라든지 이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어서 어쨌든 변비가 있어서 고생이시라면 네. 우선은 식이섬유 그리고 운동을 조금 늘리시고요. 네. 그러고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병원이든 이런 의료원을 찾으셔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뭔가 해결하는 데 지름길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매년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용종마다 다릅니다. 우선은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요. 또는 중간 과정에서 그거를 해결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발견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인 대장 내시경을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는 용종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용종의 종류. 그러니까 조직학적으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종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서남이다. 그러면 우선은 용종 절제술로 그거를 없애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감시처럼이나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직검사 결과를 봤더니 대장암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그냥 단순 용종이다. 그러면 한 3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장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코로나 백신 등을 맞으면 안 된다. OX 중에 어느 걸까요? X를 드리겠습니다. 맞으셔야 합니다. 네, 대장암 치료 중에 특히나 전신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항암제는 골수 억제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수는 혈구 세포 및 면역 세포를 만드는 일종의 면역 공장, 면역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다소 떨어지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전격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이런 면역 저하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독감이나 코로나 백신을 맞으셔서 선택적으로 그거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 놓으시는 게 멀리 보면 이롭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평소 국가검진에서 분별 자멸 검사 받고 있는데요. 대변 검사가 정상이면 내시경을 꼭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이 분변 자멸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으면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 점을 물으셨어요? 네. 우선은 분변 자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장 내시경 여부는 나이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될 겁니다. 50세가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대장암 조기 진단 목적으로 국가검진 차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걸 더 낮춰서 40세 이상이 되면 예방적인 대장 내시경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이 어떤 동반 증상이 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자각 증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불편감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보다 나이가 더 적으셔도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구체적으로 검사 여부 및 종류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운동을 위해서 유산균을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산균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요. 유산균 챙겨 먹으라고. 실제로 대장암에 예방할 때 도움이 될까요? 대장의 주 역할은 아시다시피 변을 만들고 변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대장 내에 있는 정상균주들이 균형을 맞춰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일상적인 식생활이나 배변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유산균이나 이런 거를 드시지 않아도 된다. 어쩌면 드시지 마라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어떤 유산균을 더 과하게 드린다 하면 기존의 균형이 깨지면서 뭔가 새로운 불편감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면서 그 기간이 불편감이 길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분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 세균의 불균형도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뭔가 추가적으로 유산균을 보충한다든지 요새 뭐 유행하는 프로바이오틱스든 뭐 어떤 장내 세균을 조금은 변형을 주는 이런 식이식품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균형을 잡는다면 장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대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장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대장암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그 놀이 중에 그 술래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그 눈을 가리고 있으면 나머지들이 이렇게 조금씩 몰래 다가와서 하는 그런 그 놀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고 무시하고 간과해 버리면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자라면서 우리 곁에는 험악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돌아서서 주시하고 감시한다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원래 놀이 룰상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움직이다 걸리면 아웃인 거고요. 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검사나 이런 걸 진행할 때 발견이 된다면 아웃시킬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라서 또 말씀드리지만 대장암으로 가기 전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요. 미리만 잡아낼 수 있다면
치료에 있어서도 훨씬 쉽고 완고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조기 치료가 가장 좋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대장암은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강 플러스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장학문의학과 이상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 치료를 하면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선종 단계의 용종이었을 때 제거하는 게 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대장 내시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가족 중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앓았던 분들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관심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